일본은 이민 및 난민 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무척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2019년 인구 센서스 기준으로 일본에는 1억 2,700만 명이 살고 있으며 이민자 숫자는 이 중 1.75%인 200만 명 정도입니다. 숫자로만 본다면 제법 많은 숫자라고 여겨지겠지만 인구의 14.4%가 이민자인 미국과 이와 비슷한 14%의 이민자 비율을 가지고 있는 영국과 비교한다면 일본의 2%채도 되지 않는 이민자 비율은 일본을 거의 일본인들만으로 구성된 단일 인종 국가로 보이게 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단일 인종 국가는 정치인들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많은 장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조직이나 단체 등의 행동에 대한 예측이 쉬울 것이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 데 용이할 것입니다. 다만 단일 인종 국가 및 단체에 대한 함정은 그 단일이라는 것 때문에 발생합니다. 바로 다양성의 부재 및 자신들만이 옳고 타인은 틀리고 열등하다는 옳지 못한 민족주의 등을 양산하게 됩니다. 일본은 섬나라 특유의 보수성으로 오랫동안 단일인종 국가로서 자신들만의 역사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이 옳고 우월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민족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억압하며 차별해왔습니다. 그들의 동남아인 및 유색인종 차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은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인종차별주의에 특히 오랜 시간 많은 괴롭힘과 고통을 받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1한국인들입니다. 이들은 일본말로 자이니치 강고쿠진이라고 불립니다. 원래 일제강점기 시기에 주로 생계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광복 이후 일본의 간악한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일본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일본인들의 엄청난 인종차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제는 제1한국인 4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그들은 사실 한국인이라기보다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일본인일진데 그들은 정작 일본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인들은 이런 제1한국인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본인들의 이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이들을 극도로 미워하는 부류와 나머지 하나는 별 관심이 없는 부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2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 레츠 에스크 쇼고는 이 민감한 이슈에 대해 30분 길이의 영상을 제작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그의 영상은 제1한국인 및 2차 세계대전 관련 일본에 대한 설명을 아주 객관적으로 풀어내어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특히 그는 일제가 저지른 동남아시아에서의 만행과 특히 우리나라에 자행했던 위안부 문제를 피하지 않고 다루었습니다. 제1한국인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일본의 억압으로 해방 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임을 강조하여 현재 이들 문제의 원인을 일본 정부가 제공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꼬집었습니다. 일본은 이제까지 제1한국인들이 일본인과 결혼한 것을 방해하거나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게 차별하며 렌트 및 집 구입을 어렵게 만들고 그들에 대한 괴소문 등을 퍼뜨려 일반 일본인들이 그들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등을 갖게 하는 등 오랜 시간에 걸친 체계적인 차별 및 억압을 가해왔습니다. 레츠 에스크 쇼고는 특히 일본의 극우파가 내세우는 제1한국인들이 일본 내에서 일본인과 같은 혜택 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이유 등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제는 제1한국인들을 진정한 일본인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3, 4세대 제1한국인들은 한국말이라고는 한마디도 못하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일본인들이니까요. 그는 일본의 극우파들이 제1한국인들의 어린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확성기에다 대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혹은 식민지 패배자의 후손들이여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정말 구역질 난다는 표현을 사용해서 명확히 그들의 이런 행위는 지탄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스 에스크 쇼고는 비단 극우파들 뿐만 아니라 일반 일본인들도 그들의 무관심에 말미암은 무심코 뱉은 말 몇 마디가 제일 한국인들의 가슴을 후벼팔 수 있다며 조심하기를 권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힘들었구나. 그럼 한국 가서 살면 안 되니? 라는 말이 대표적인데요. 이는 마치 우리가 평생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만 살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서 중국에 가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해당 영상은 영어로 제작되어 특히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이 일본의 추악한 일면을 볼 수 있는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약 10만 뷰를 기록하고 있으며 900개에 가까운 댓글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띄는 몇 가지 댓글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난 일본에 대해서는 애니메이션, 벚꽃, 후지산, 온센, 그리고 내 차 토요타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나라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일본도 이런 면이 있었군요. 정말 유익한 영상입니다. 역시 사람이 되었던 나라가 되었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되는 것 같네요. 여러분,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시에 독일과 똑같은 만행을 저지른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쟁 후에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판이하게 다른 나라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독일의 총리들의 사과는 세상 누가 봐도 그 진심이 느껴지고 그 국민들은 그 잘못을 계속 상기하고 애써 지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려 합니다. 난 내 자동차가 토요타고 친절한 일본계 이웃들 때문에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았는데 이 영상을 보니 조금 혼란스럽네요. 자꾸 항상 웃는 낯인 우리 일본계 이웃들이 그런 짓들을 똑같이 웃는 얼굴로 할 것만 같아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관련해서 사과를 하긴 했었습니다. 이건 독일과 똑같은 행보이긴 하죠. 그런데 일본은 사과 후 여러 가지 행보 등이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았어요. 특히 2차 세계대전 피해자에 대한 일본 총리의 사과 다음날 전범들이 혼이 깃들어 있는 야스쿠니 참배를 하는 등 이들은 거의 제정신이 아닌 분자들입니다. 아니 지들이 억지로 머물게 해놓고는 이제는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니요.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일본인입니다. 많은 서양인들이 일본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웃으며 지낼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도쿄 시내 중심만 가면 극우 인사들의 반한 시위가 하루가 멀다 않고 열리는데 이 대해에 방관 또는 동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그들이 어디에 있던 간에 서로 잘 조화되어 큰 어려움과 갈등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해당 영상에 대한 다양한 댓글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제까지 저는 유읍스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